여행자들에게 세계를 여행하는 제일 좋은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한 사람은 역사적인 현장을 가보는 것만큼 가슴 뛰는 일은 없다면서 역사 기행을 말했고요. 또 다른 사람은 휴식과 즐거움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크루즈 여행이 좋다고 말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도전과 모험이 있는 자전거 횡단을 얘기했는데요. 일어나 가족들은 어떤 여행이 제일 좋으신가요? (10월 30일) 수요일에 일어나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드라마 스캔들 OST 가운데서 You Are My Father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일어나 첫 곡이었어요. 가장 좋은 여행은 좋은 사람과 함께 가는 여행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누구라면 좋을까요? 친구, 연인, 일어나 가족, 국민TV 조합원. 생각하니까 정말 많네요. 그리고 가족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바쁜 일상에서 함께하는 여행조차 쉽지 않은 요즘이지만 여행이 아니라도 충분히 좋은 시간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밥 한 끼 먹을 때 제대로 얼굴 보고 얘기하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되네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듣고 계십니다. 우리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 풍경은 어떤가요? 퓨어님께서는 오늘도 제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셨다고 글 보내주셨어요. 제가 퓨어님의 단잠을 방해한 건 아니겠죠? 커피 좋아하시나요? 마음 같아서는 향긋한 커피도 대접을 해드리고 싶은데 왜 타 방송에서는 모닝콜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커피와 도넛도 선물로 드리고 하던데 일어나 이 시간에 그렇게 하게 될 날도 있겠지요?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일어나셨길 바랍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안부 전해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도 같이 살포시 포함해서 보내주세요. 팟빵 게시판 열려 있고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제 오늘을 알아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일어나 수요일 순서 듣고 계세요. 우리에게 정권을 내주지 않으면 로마로 진군을 해서 얻어내겠다. 이탈리아 파시스트당 당수인 무솔리니는 4만여 명의 무장부대를 이끌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1922년 10월 30일 역사 속 오늘 무솔리니가 로마에 입성합니다. 군중은 숨죽이고 무솔리니와 국왕 에마누엘레 3세의 대결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기싸움은 싱겁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내전 발발을 두려워한 국왕은 무솔리니를 총리에 임명하고요. 조각 위촉 문서를 내주죠. 무솔리니는 그렇게 간단하게 무혈 구테타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1945년 무솔리니가 죽기까지 이탈리아는 거대한 파시즘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갔죠. 정권을 잡은 무솔리니는 선언합니다. 모든 것은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 아무것도 국가에 반대할 수 없다. 파시스트 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불법화됐고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리까지 무솔리니가 독차지합니다. 제국에 대한 환상은 아프리카 침공으로 이어져서 1940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최고조에 이르렀죠. 이탈리아 국민은 파시즘의 광기에 동참했습니다. 유럽 최고 문명국가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은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요. 그 자부심 때문에 군중은 무솔리니에 열광을 하죠.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 전승국의 일원이었음에도 영국과 프랑스에 밀려서 전리품 배분에서 철저히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인플레가 만연하고 파업 사태가 속출하면서 민족적인 자존심은 바닥까지 떨어졌죠. 그의 현란한 대중선동술은 이탈리아의 상실감과 허무함을 달래줬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조차 대중심리를 꿰뚫는 능력에서 무솔리니는 나보다 한 수 위라고 인정을 했을 정도니까요. 무솔리니가 반파시스트 세력에 의해 최후를 맞기까지 파시즘은 독일 나치즘과 일본 군국주의 등 전체주의의 기반이 돼서 20세기 중반 세계를 테러와 전쟁으로 얼룩지게 했습니다. G.O.D의 길 전해드렸습니다. 무솔리니는 자신을 고대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와 같은 영웅으로 착각을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진군했던 카이사르처럼 자신도 로마를 점령해서 권력을 얻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성이 결여된 권력의 종말은 혹독했고 20세기의 역사도 그만큼 뒷걸음질 쳤습니다. 댓글 볼게요. 푸른솔님은 일찍이 산행을 다녀오셨군요. 제 목소리를 듣게 돼서 기쁘시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나 일찍 산행을 참 부지런하신 우리 푸른솔님이 아닌가 싶은데요. 닉네임처럼 푸른 솔나무가 많은 그런 산에 다녀오셨나요?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산에 가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산에 오르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단순한 이유도 있고요. 산을 오르면서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 이런 얘기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됐든 휴식과 여유를 갖는 시간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에 좋은 기운 많이 받고 오셨길 바랍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수요일에 함께하고 계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저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제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어나 이번에는 국제적십자사의 창시자 역사 속 오늘의 인물 앙리 듀낭 만나보시죠. 의욕이 얼마나 컸기에 전쟁터에 찾아갔을까요? 31살의 앙리 듀낭이 1859년 6월 이탈리아 카스틸리오네 인근의 솔페리노를 찾은 것은 사업 확장 때문이었습니다. 알제리에서 농장과 재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선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당시 프랑스는 사르디니아와 함께 연합군을 공성해서 솔페리노에서 오스트리아 군대와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부유한 실업가이자 자산가였던 뒤낭의 부모는 그가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은행가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자 매우 만족해했죠. 뒤낭은 스위스 은행 알제리 지점에서 근무하던 중에 좋은 사업 기회를 발견하고 사업가로 변신합니다. 솔페니노를 찾은 때가 알제리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인생을 뒤바꾸는 벼락 같은 상황과 마주쳤습니다. 환상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끔찍한 연극을 보는 듯 했다. 바닥에는 4만 명이나 되는 시신이 널려 있었고 팔다리가 잘린 병사들이 도처에 신음을 하고 있었다. 그가 일기에 남긴 내용인데요. 내 인생에서 돈은 이제 의미가 없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 게 더 중요한 가치다. 그는 솔페리노 현장에서 민간인을 모아서 몇 주 동안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부상자 치료를 도왔습니다. 연합군을 설득해서 포로로 잡혀있던 적군 의사와 위생병들까지 데려와 함께 일을 했죠.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품은 그는 1862년 솔페리노의 회상이라는 책을 펴내면서 전시에 부상자를 돌볼 중립적 단체의 설립을 주창했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적인 구호단체인 적십자의 시작이었습니다. 1863년 현 국제적십사위원회의 전신인 국제부상자구호위원회를 만든 뒤낭은 자신의 사업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말년에는 곤곤한 삶을 살았지만은 1901년 제1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스위스의 산속 마을 하이덴에서 눈을 감은 날이 1910년 역사 속 오늘입니다. 영화 러브스토리 보신 분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많이 생각나셨을 것 같아요. 프란시스 레이의 스노우 프랄릭 전해드렸습니다. 흰 바탕 위에 붉은 십자를 한 적십자의 표장은 뒤낭의 조국인 스위스 국기의 빛깔을 뒤바꾸어 만든 거죠. 십자가가 기독교 상징이기도 해서 이슬람권에서는 붉은 십자가 대신에 붉은 초승달을 사용하고 있고 사명도 적신월사라고 부릅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수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일어나 가족들과 같이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달고조님 오셨네요. 출첵합니다 하셨고요. 오늘 아침도 기분 좋게 시작하고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핑크 마티니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삼파티크. Ma chambre a la forme d'une cage. Le soleil passe son bras par la fenêtre. Les chasseurs à ma porte comme les petits soldats qui veulent me prendre. 핑크 마티니의 삼파티크 전해드렸습니다. 이 노래는 광고에 삽입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 음악이죠. 1994년도에 결성된 밴드입니다. 핑크 마티니. 많은 분들이 프랑스 밴드로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 미국 오레곤주에서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핑크 마티니는 곡을 쓰고요. 메인 보컬을 기점으로 해서 피아니스트를 비롯한 각종 연주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재즈나 라틴, 클래식, 팝에 이르기까지 많은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밴드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수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강원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는 예전에는 100길로나 가볼 수 있었던 오지였습니다. 물에서는 천연기념물인 황소가리와 얼음치가 지천이고요. 숲에서는 노루와 사냥이 한가로이 논이는 매화고리 험에 구름도 쉬어간다는 곳입니다. 이곳에 지금 거대한 인공 구조물인 평화의 댐이 들어서 있지요. 6.25 전쟁의 애상을 담은 가곡 비목을 낳기도 했던 화천의 또 하나의 명물인데요. 역사 속 오늘 평화의 댐이 착공됩니다. (1986년 10월 30일) 당시 이규호 건설부 장관의 발표는 전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북한이 비밀리에 200억 톤 저수용량의 금강산댐 건설 계획을 세웠다라는 얘기였죠. 만약 댐이 무너지면 서울은 12시간에서 16시간 내에 물바다가 되고 여의도 63빌딩의 3분의 2, 국회의사당의 지붕 부분만 남게 된다는 충격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국민들은 경악했습니다. 북한이 88 서울올림픽을 방해할 목적으로 댐을 세웠다고 당국은 설명을 했죠. 그러자 성금 모금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코 흘리게 어린이부터 지팡이를 쥔 어르신까지 줄을 서는데요. 정부는 11월 26일 대응댐인 평화의 댐 건설 계획을 세웠고 이듬해인 87년 2월 28일 강원 화천군 동촌리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1989년 5월 27일 댐 높이 80m에 이르는 공사가 완료되죠.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1993년 감사원 감사 결과 이 금강산댐 소동은 비등하는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잠재우려는 국면 전환용 사기극임이 만천하에 밝혀진 것이지요. 정부의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던 86년 10월 30일은 이른바 건국대 사태로 국면이 요동쳤던 때였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금강산댐 발표 직후인 31일 3천여 명의 경찰을 건국대에 투입해서 대학생 1525명을 연행했습니다. 감사원의 결과가 나오자 북한의 수공 위협에 가슴을 졸였던 국민들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지요. 공사가 중단된 평화의 댐은 그야말로 흉물로 방치됐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댐은 2000년대 들어 다시 각광을 받았는데요. 2002년 1월 금강산댐 상부에서 함몰 흔적이 나타난 것이죠. 정부는 그해부터 저수용량 26억 3천 세제곱미터에 이르는 평화의 댐 2단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금강산댐보다 1000만 세제곱미터 많은 저수용량이었습니다.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OST에서 겨울바람 전해드렸습니다. 한때 못된 정권의 상징물로 천덕꾸러기가 됐던 평화의 댐은 이제 댐 본연의 모습으로 탈바꿈했지요. 물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금강산댐과 평화의 댐 소동은 전 국민들의 가슴 속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평화의 댐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요일 아침 일어나 듣고 계십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는 알찬 시간인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면은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 가능하거든요. 팟빵 홈페이지 일어나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드라마 굿닥터 OST 가운데서 버터플라이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영화 사랑과 영혼에서 삽입이 됐던 곡이었죠. 라이처스 브라더스의 Unchained Melody 두 곡 이어집니다. 영화 사랑과 영혼 OST 가운데서 라이처스 브라더스의 Unchained Melody 전해드렸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은 드라마 굿닥터의 OST 가운데서 골라봤습니다. 버터플라이 함께 들어봤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듣고 계십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영국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섬이 아니라고 하죠. 1990년 어제의 오늘 영불 해협 아래로 해저 터널이 관통된 후의 얘기입니다. 영국은 육로로 연결된 유럽 대륙의 일부가 됐는데요. 거대한 굴착기가 영국의 포크스턴과 프랑스의 칼레를 출발한 지 3년여 만의 일입니다. 1990년 영국으로 안내합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해저 터널 건설 계획은 나폴레옹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폴레옹 1세가 황제로 즉위하기 2년 전인 1802년, 프랑스 광산 기술자 알베르 파비에르는 두 나라 사이에 마차가 다닐 수 있는 해저 터널을 제안합니다. 가스 등으로 불을 밝히고 바다 위까지 굴뚝을 뽑아 환기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했지만 이론상 가능한 설계일 뿐 당시 기술로는 실현이 될 수가 없었죠. 터널의 가능성이 구체화된 건 영국 토목 기술자인 존 호크쇼가 1865년에 실시한 해저 지질도사 덕분이었습니다. 해저의 두꺼운 백악층을 덮개 삼아서 그 아래로 터널을 뚫으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토대로 1882년 에드워드 워킨스는 양국의 안에서 해저를 향한 첫 굴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군부가 국방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고요. 의회까지 나서 반대 결의안을 내자 더 이상 공사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도 해저 터널을 향한 도전은 계속됐지만 그때마다 재정적인 또는 정치적인 문제로 빈번히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1986년이 돼서야 영국과 프랑스의 육로 연결이 충분한 상업적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양국 간 공동 추진 조약이 체결됐고요. 유로터널은 유럽 통합의 상징물로 세계 토목사의 한 획을 긋게 됩니다. 개통 후에 크고 작은 사고와 만성적인 적자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효용성 논란이 되고 있지만은 유로터널은 그 의미가 매우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터널은 200년 가까이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었고요. 역사 속 앙숙이었던 두 나라가 언어와 관습의 차이를 극복하고 일궈낸 국제협력의 표본이기도 했습니다.
최고다 이순신이라는 드라마 OST 가운데서 어느 날 함께 감상을 해봤습니다. 해저 터널을 만드는데 약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조 원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터널의 총 길이는 50.45km였고요. 그중 밑바닥, 그러니까 해저 구간은 38km라고 합니다. 대길로 2시간 이상 소요되던 구간도 35분으로 단축이 됐고요. 고속철인 유로스타는 3시간 만에 런던과 파리를 잇고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듣고 계십니다.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일어나 가족들과 만나보고 있어요. 이 시간은 역사 속 오늘을 통해서 지난날을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인천 달보기님, 출첵합니다. Don't worry, be happy. 어제 노래 들으시고 이렇게 또 적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JJ킴님은 본방사수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어제 냉정과 열정 사이 엔딩곡 들으시고 좋으셨나봐요. 영화 속 준세이는 소설과 비슷하지만 아오이는 조금 달라서 감정이입이 힘들었습니다. 하셨어요. 저도 영화를 봤다면 그런 아쉬움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워낙 책을 재밌게 봤거든요. 그리고 JJ킴님께서 한국의 상황이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걱정은 되지만 한편으로 조금 안심이 되는 게요. JJ킴님처럼 나라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국민TV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그렇고 매주 촛불문화제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변치 않으면서 앞으로 나아가 보자고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마지막 곡은요. 마이클 볼튼의 목소리로 Lean on Me 전해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5시 먼저 와서 기다립니다. Sometimes in our lives